오늘 공개 방송에 MC를 맡게 된 명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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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간단하게 저희가 직설이 수다인데 직설이 수다가 어떤 방송인지 앞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정 캐스터가 잠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직설 이수다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모르시군요. 네. 넌 누구냐,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네, 저는 채널 IT 캐스터로 지금, IT에 관해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김다정입니다. 이제 오늘, 공개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떨린데,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격려의 박수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네,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네. 각자 우리 자기소개를 먼저 시작하고 할까요? 네. 황 교수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제가 아마 개발자로 중3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전에 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1기로 제가 개발자로 뽑혀 들어갔는데. 1기. 예, 전설의 1기라고. 네. 보통 1기가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길 들어가서 개발자는 나의 길이 아니구나. 워낙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서 거기서부터 뭐 소프트웨어 기획자 성격으로 많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뭐 소프트웨어 회사도 한 8년 운영을 했고 뭐 서비스 기획이나 앱 기획 이런 걸 8년 하고 깨끗하게 말아먹고 네, 정신 차리고 다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직장을 도망 나와서 이제 학교로 교수로 가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퓨처워커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뭐 어디 가면 그래도 요새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겨서 조금 잘난 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 짧게 하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죄송합니다. 짧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해서 다 잘릴 거 아니에요? 예. 자를 거예요. 예, 전 전자신문의 장동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뭐 이것저것 해보진 않고 기자 생활만 17년 동안 했습니다. 별 재주는 없고 옛날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자면 84년도에 GW 베이직이라는 걸 한번 배워봤는데 그때 만약에 그걸 계속했으면은 지금 제가 객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은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 여러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본 경험을 살려서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W 베이직 하니까 그럼 굉장히 골수 초창기 개발자라고 주장하셔도 네, 연합고사 보고 잠깐 배웠습니다. 연합고사 보고 연합고사가 언제쯤이 여러분 이제 알렉 볼드윈 닮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가요? 네. 정글의 법칙 뉴담인데. 아니 알렉 볼드윈 요즘 알렉 볼드윈이 많이 좀 망가졌네요. 알렉 볼드윈 요즘 좀 처음부터 자폭하는 분위기가 왜?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국현이라고 하고요. 에디토이라는 사이트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도 에디터 띄워서 코드를 짤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기를 끌려고 지금 개발장에서도. 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원래 저희 직설이 수다의 멤버이셨는데 배신을 때리고 스마트쇼, 생방송 스마트쇼 아침 방송의 메인 MC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제가 개발자 행사에 온다고 해서 개발자 속담을 몇 개 준비를 해왔어요. 프린터 밑에 누워 소스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예. 분위기가 왜 이러죠? 경영 다툼에 개발자 등 터진다. 뭐 이런 게 개발자 속담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응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아니 좀 전에 굉장히 중후한 세션에서 나왔던 덧치개가 더 강력해요. 그것도 뭔가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개발한다. 재밌는데요? 네, 괜찮네요. 네. 네. 오늘 왜 이러죠, 분위기가? 예. 오늘 저희가 첫 공개 방송이어서요. 약간 이제 좀 진행이 미숙하더라도 잘 봐주시고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질문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는 저희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캠프를 깔고 계시죠? 다음 캠프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주시면 중간중간 저희들이 소개해드리고 대답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캠프 금방 깔립니다, 여러분. 다 깔고 계시네요. 예. 네, 오늘 주제 들어가 볼까요?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오늘 메인 주제가요. 개발자들, 네. 대한민국 IT 기획자와 개발자. 약간 앙숙 같은 고양이 견원지간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지만 사실 떨어뜨려 놓고서는 이렇게 성립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개발자들이 보는 기획자와 기획자가 보는 개발자 어떻게 다를까? 네. 이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은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필연인가요? 개발자들의. 왜 개발자들은 앉아서 자는 겁니까, 도대체? 네? 그러네요. 자. 보통 이제 기획자가 일을 시켰다라는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발자가 자초한 것도 많아요. 아, 그래요? 아니 아직도 개발자를 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시작부터 자폭을 하시면 아니요, 이제 개발자도 우리가 이제 시키는 일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일을 찾아서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죠. 네. 그렇게 나가면 오늘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개발자가 왜 야근하냐니까요. 그러게요. 그 약간 성격은 다른데 그 개발자와 기자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무언가를 뭐 나름대로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믿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일단 오다가 떨어지고 그거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비슷한데, 저는 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자초한다는 거에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이게 자기 스스로 관리, 셀프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일리 마감이니까 그 텀이 늘어질 수 있는 게 고작 해야 한 3, 4시간인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뭐 일주일 뭐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도 그 개인적으로 뭐 중3 때부터 코딩 시작해서 코딩은 그래도 뭐 최소한 10년은 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개발자와 기획자라는 어떤 주제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개발자는 저도 개발자 시절을 해봤지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든다는 게 만드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내가 무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멋있는 언어로, 얼마만큼 멋있는 구조로,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라는 게 나의 어떤 만족감을 만들어주는 게 있고, 기획자나 솔직히 사업가나 뭐 비즈니스맨들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다 저를 포함해서 결과가 중요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데모 언제 하냐고 늘 물어보죠. 그죠? 네, 날짜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괴리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발자랑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해본 결과 마감을 꼬박꼬박 지키는 개발자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회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거기가?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야후코리아 뭐 이런 데인데요. 이렇게 마감을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야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좀 셌나요? 다음은 안 마감도 그러나 잘 보자. 지키시죠? 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꽤 오래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한 3년 정도도 안 됐을 텐데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고요. 꽤 유명한 게임 개발자분이 패키지 게임을 내놓는다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날짜를 안 지키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자 생활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니 세상에 고객과의 약속을 안 지키다니 라고 해서 기사를 굉장히 크게 썼어요. 좀 비판적으로. 전자신문에. 네, 그랬더니 정말 많은, 그때는 이제 댓글 이런 거 많이 안 달릴 때인데 정말 많은 메일을 받았어요. 너는 정말 개발자의 기억자도 모르는 놈이 이따오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냐. 근데 그만큼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인에 가까운 시각이니까 일반인과 개발자의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사실 굉장히 그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개발자들은 완성도 때문에 늦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개발자랑 뭐 기자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개발자, 프로그래머, 기획자 뭐 다 비슷한 말 같은데 뭐 약간씩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총칭하는 말을 개발자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그 해본다면. 의미를 좀 시사해주는 굉장히 그 직설적인 답글이 지금 캠프에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요? 믹수님, 이제 개발이 왜 야근을 하냐면요. 기획이 언제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고 마감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웃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많은 이제 기업 구조에 있어서는 기획이 기획을 해버리고
그거를 이제 개발자한테 이제 던져주죠. 그러면 많은 또 이제 기업 구조에서는 개발자는 그거를 그 스펙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마감일까지 만들어서 윗분한테 데모를 보여주는 이런 그 공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런 기획자라든지 개발자라는 그런 직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뭐 기업 중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데들도 많아요. 개발자가 이제 스스로 기획을 하기도 하시고, 기획자가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이제 프로토타입을 짜기도 하시고 그러면 아까 다정 씨의 질문에 따르면은 그게 굉장히 모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선이 그 경계가 심하면 심할수록 약간 좀 원시적인 조직 구조에 가깝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원시적인 조직 구조. 원시적인 조직 구조, 어떤 의미시죠? 산업 시대의 조직 구조, 예,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문득 드네요. 예. 그러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저도 제 경험 말씀드리면, 저도 뭐 작년까지 뭐 그 서비스 개발 PM으로 책임자로 이제 기획을 하고 뭐 개발 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상 조금 아마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D사도 꽤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 D사나 N사나 규모가 커지면 개발자나 기획자나 조직이 점점 분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무원 조직이 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책임을 각자 정확하게 나누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책임 범위가 아닌 일은 결국은 이제 공돈지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공동의 목표가 아니라. 이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싸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개발자,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매니저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관리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야후코리아를 다니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기획자를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자의 영문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애매하더라고요. 없는 거죠. 예, 정확한 사실은 그 의미는. 어떤 의미로는 그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으로는 매니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뭐 그 전략가로 불리기도 하는데, 정작 기획자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획자라는 직군이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기획자가 자기 영역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직군들과의 그런 괴리감을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괴리감을 일부러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있는 거니까. 영역을 구축하기 예. 위해서. 왜냐하면 그 개발자들이 버튼을 여기다 달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이틀 동안 토론을 하더만요. 예, 버튼이 왜 거기에 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획자들끼리? 둘 다. 예. 둘 다? 예, 개발자와 기획자가.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같은 프로덕이라도 좀 다르게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 지금 뭐 사이가 많이 안 좋은 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캠프에 올라온 의견 댓글로 올라온 거 보면 이제 재능 없는 개발자님께서 기획자분들은 입으로 코딩을 하시니 쉽게 느껴지시겠죠. 개발자는 구조와 예외 처리까지 생각하니 기간의 차이가 점점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입력이 귀찮아 이런 얘기, 이 분께서는 3명이 할 일을 2명이서 해서 2명은 야근하고 1명은 백수가 돼서. 그러게요. 너무 슬슬 개발자와 기획자의 공동의 적으로 경영자가 떠오르는 듯한 분위기예요. 뭔가 자꾸 떠오르고 있네요. 결국은 뭐 노동 투입량의 문제라든지 시간의 문제로 귀결돼 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관점에 그 두 명과 한 명 이 얘기를 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가 경험했던 그 개발자들을 보면 뭐 솔직히 비슷할 텐데, 분명한 거는 그 개발자의 능력에 따라서, 개발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뛰어난 친구는 한 사람이서 사실상 10명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죠? 능력이 좀 약한, 경험이 적거나 사실상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상 한 명이 일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해가 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오늘 좀 세게 얘기를 해보면 같은 개발자라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죠. 예. 그래서 안 그런 건드렸으면 상황들이- 빨리 끝냈는데 코드를 건드리셔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버그를 자꾸 만들죠. 그죠? 네. 버그를 만들어서 전체 팀을 이제 멘붕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죠?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는 같은 패널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멘붕을 만들었나요? 누군가는 뭐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경험이 일천하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모르니까 그걸.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무슨 폭탄 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왜 이래요? 오늘은 싸우지 마시고 훈훈하게 네. 해주세요. 여기에 이런 게 올라왔네요. 네. 예.
명승은이 가운데 있으니까 속상하다. 다정 씨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기획자와 개발자의 마인드 차이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피드백은 매주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저는 여기 이제 PD님이 지정석으로 해주신 자리라서 네,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IT 업계가 뭐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재 IT 개발자나 뭐 기획자들 현실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한마디로 네. 한 교수님부터. 미루시는데요. 참고로 제가 지금 그 학교에서 청강문화산업대 학교의 모바일 스쿨이라는 학교에서 약간의 깔때기로 학교 얘기를 하면 앱 개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전공이라는 그 과인데 그게 과 이름이죠. 스마트폰 과에서 앱 개발자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한다라는 게 개발자가 되길 힘들어해요. 아, 아니 지금 학교 홍보하신다고 놓고서 지금 그런 발언을 지금. 이거는 커트가 되겠죠. 네. PD님 커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저희 학교에 오시면 분명히 앱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넣어주세요. 네, 아니, 저희 개발자- 스마트쇼에서 취재도 가고 굉장히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스마트폰학과 화이팅도 했었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또 뒤에서 사살이 지금 저한테 오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그 개발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온라인도 많이 보고 저도 이제 개발자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개발자의 자학 모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학이라고 되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게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이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오랜 야근, 그다음에 굳이 또 이렇게 평일에는 퇴근을 좀 적당히 하다가 주말에 또 나와서 또 하는 그래서 금금금금을 계속 채워야 되는 모르겠어요. 그 강박증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고 완성도에 대한 그런 갈망도 있어서일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자기를 계속 자학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왜 그런지 정답을 알아요. 제가 개발자라서. 그 왜 그러냐면은 윗분들이 코드를 볼 줄 모르니까 힘들어 보여야지 일을 많이 한 줄 알거든요. 꼼수인가요? 그럴 거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일 그랬던 수도 거예요? 있어요. 사회생활로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야 뭐 어차피 마감 시간이 한 4시 정도 되면 마감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취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내는데 뭐 별로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도 늦게까지 있으면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사회적인 뭐 시스템 아닙니까? 그리고 불행이긴 하죠. 정확하게는 한국적이죠. 한국의 왜곡된 한국인의 그런 효율성보다는 좀 이렇게 일을 오래 하면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예를 들면 개같이 코딩해서 정승처럼 사표 쓴다 뭐 이런 얘기처럼 뭔가 개같이 코딩을 했는데 왜 사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저희 열심히 일하면 사표 쓰시더라고. 개발자 얘기하러 와서 한국 사회 논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컥해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코딩하다 중지하면 아니 하나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처럼 코딩을 계속하다 보면 왠지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코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분명히 나올 만한 시점이 됐는데도 안 나와. 예. 그리고 계속 물어봐도 결과가 계속 안 나오는. 그런 이런 것도 일이 너무 있을 수 있어요. 완성도에 대한 집착 같은 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뭐 완성도를 떠나서 못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현실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무슨 개발자가 오늘 슈퍼맨인 줄 아는데 입장이 좀 개발자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아까 하기를 입 맞춰놓고 왜 딴 얘기를 모든 자꾸 게 해? 의도된 거네요. 그러면. 아니 개발자도 인간이거든요. 개발자도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거 나오면은 그거를 책 보고 해서 그걸 짜야 되는데 그냥 막 짜라고 윽박 지르니까 그거 안 나오죠. 그거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그 개발자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풍자한 그림이 있어서 준비를 네. 했다고 하는데 보여주실까요? 그림이 뭐 있나요? 네. 이게 뭔가요? 네. 개발자라며 아빠는 회사에서 무슨 일 해요? 개발자라며 삽질을 하지. 개발자라며 회의도 하고 영업도 뛰고 개발자라며 접대도 하고 고객 전화도 받고 사장인가 봐요. 공부하면 일 안 한다고 지랄하고 공부 안 하면 무식하다고 지랄하고. 아빠 컨퍼런스 가면 정말 욕먹고. 개발자 맞아? 그러니까 너도 한테 호기심으로 이 바닥에서 발 들여놓지 마. 네. 저는 너무 스마트폰 자학적이네요. 앱 개발자를 네. 키우고 있습니다. 씁쓸하네요 정말 냉정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개발자 스스로가 이렇게 이런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자학하는 저 느낌. 그림은 MB 정부 초기에 정권 차원에서 밀었던 1인 창조 기업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험한 1인 그렇죠. 예. 아,
근데 진짜 개발자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조립 PC에 하나 사다 놓고서는 이제 조립 좀 해달라고 하는 임원진이 있질 않나? 아니 랜카드 빼놓고서는 왜 무선이 안 잡히냐고 물어보고. 그 얘기하면 진짜 제 경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중소기업을 생활도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 그 공장 라인에 그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이렇게 솔루션을 다 이렇게 공급하는 라인인데 우리 회사 같이 동료들이 365일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한테. 뭐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음이나 이렇게 좀 어찌 보면 그 우리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업계 중에서도 제일 드림랜드에 지금 계신 분들인데 실제로 그 현실계에 계신 분들, 우리 국회의원님 표현 말 맞다나 현실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객한테 전화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360일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아서 그래서 니들 그 공급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다. 들어와서 해결을 해라. 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0, 30%가 그 문제입니다. 네, 인터넷 케이블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안 하죠. 그죠? 네, 이게 솔직히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개발자에 대한 그 웃지 못할 그 요구사항 같은 거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지만 많은 것들을 그냥 개발자가 다 하는 것처럼 마치 신 대하듯이 능력자, 슈퍼맨을 대하지만 그 급여는 500원만 주는. 네. 궁금하면 500원씩 주잖아요, 우리가. 500원은 무슨 의미죠? 제가 전혀 캐치 못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텔레비전 좀 보고 사세요. 진짜. 500원이 뭔지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이겁니다. 이 전문가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근데 원래 큰 것 같아요. 원래 영문학과 학생이면은 다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영문과 아니잖아요. 학생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들어갑니다. 네. 오, 이 감탄의 응원. 감탄인가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공이 의상인데 의상 디자인 전공했는데 제가 뭐 옷을 입거나 이러면 네가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만들 줄 알더라고요. 맞아요. 뭐 가방 들고 가면 네가 만들었니? 샀어 얘 이러면서 화가 나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개발자분도 그런 오해나 뭐 이런 게 참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개발자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를 많이 받으세요? 뭐 개발자는 체크무늬 남방과 배낭을 꼭 메고 다녀야 된다라는 오해.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편해요. 그죠? 편해요, 되게 편해요. 그리고 왜 항상 책상 위에 콜라가 있죠? 목마르니까. 그렇죠. 그 콜라가 요새 그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로 무슨 그 있죠. 빨간색 계열 그 음료로 지금 요새 바뀌고 있는 게 그러면 지금 개발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발자 주위에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살면서 가장 엽기적인 개발자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흥미로울 것 같아요. 혹시 만나보신 그 개발자 내지는 개발자 출신의 사장님들 중에 재밌는 내지는 뭐 기억에 남는 분 계신가요? 지금 저는 사실 제 앞에 계시는 김국현 가장 대표님. 엽기적인 개발자시고. 네, 아니 MC를 보는 개발자예요. 네, 엽기적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제 핸드폰 케이스에 그림도 그려주시고 또 낭만 오피스 스티커에 대한 그 강한 집착, 그 뇌구조 그림을 보면 낭만. 네, 낭만 오피스 이렇게 있는 굉장히 멋있으시고 또 눈빛 쏘시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제가 스마트 그윽하게 셔츠도 봐야 쳐다보고 되니까. 있어요. 조정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독특한 개발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 자기 말고 가장 독특하게 느꼈던 개발자가 있으셨나요? 저는 모든 개발자가 다 각각 독특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자신의 어떤 그 세계에 빠지지 않으면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길이거든요. 얼마나 이거 황당해요. 이 새카만 화면 보고 혼자 히히덕거리고 즐거워하고 이게 이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웃어요? 웃겨요, 그게? 즐겁죠. 황홀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로직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틀리면 틀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쩌다 되니까. 뭐 저도 네. 어렸을 때 경험해서 느끼지만 뭔가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과물이 나와서 그걸 성취한다라는 것만큼 재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개발자 네.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 맞다나 막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개발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죠. 그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요? 재밌나요? 보통 성인 서비스를 받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부리야. 예,
그 대화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대화한다는 뭔가 코딩을 하고 결과를 얻는 걸 의미하나요? 그게 그거죠. 연인 간의 교감 같이. 연인까지. 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개발자를 지금 매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만난 개발자들께 직접 만나진 않는데 저는 개발자 몇 분한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메일인데 보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뭐 한 90%는 욕인데 대개 보내시는 분들은 다 그 뭐 한메일이나 혹은 뭐 G메일이나 이런 뭐 그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 메일을 보내시거든요. 익명의 메일을 보내시죠. 근데 꼭 회사 도메인으로다가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가 뭐 코리아 뭐 한국중공업이다. 그러면 뭐 코리아 뭐 헤비 인더스트리 뭐 이런 네, .co.kr로 보내셔갖고 게다가 그 앞에가 이분이 홍길동이면 KDHONG예요. 그럼 제가 그 회사로 전화를 걸죠. 2번 그랬어요. 2번 전화를 하고 그걸 또 역추적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기자 전화를 정신으로. 하고 예. 그냥 항의한 사람이 누구냐? 그냥 상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DSKI입니다. 네. 혹시 김동석 과장님 계십니까? 네. 김동석 대리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오셔갖고 그분이 받자마자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이 전자신문 장동윤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놀라세요. 그런 경험을 제가 2번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컴퓨터도 잘 아시고 굉장히 인터넷도 잘 아시는 분인데 왜 이런 메일 주소는 익명으로 다 보내지 않으실까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개발자라는 분들이 사고가 스트레이트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니 순수한 그분이 느낌도 좀 개발자라는 걸 어떻게 단정하세요? 뭐 무슨 개발본부에 뭐 김 대리를 연결해주겠다고 거기 두 번이라고 매니저일 그러더라고요.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 영업 높은 사람, 본부일 수도 있고. 높은 사람. 누가요? 그분이. 그렇죠.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직급이 대리였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끼워 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갖고. 제가 그 왜 모든 개발자가 대리라고 추측을 하시는데? 그럼 일단 제가 잘못한 거로 하겠습니다. 네, 잘못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예. 제가 그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개발자에 대한 자기 경험들을 좀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새벽에 코드가 동작해서 맨발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닌 적이 있다. 믹수님이.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 기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컴퓨터 말고 곰돌이 인형 앉혀놓고 대화한다. 왜냐하면 혼자 오래 코딩을 하면 또 외롭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아니 난 그거 이해 못해. 난 진짜 그런 난 그 정도까지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곰돌이랑 대화하는 개발자와 아닌 개발자로 좀 나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왜 한때 그 인기 있었던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USB 옆에 USB 꽂아가지고 이렇게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무슨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책상 위에 왜 그 뭐죠? 나무 이파리 이렇게 움직이는 뭐 움직이는 것들 네. 그런 게 다 혼자 밤새 코딩하고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을 달래줄 뭔가 있으면 좋죠. 아니 그 태양열 인형 나무 이파리 움직이는 게 그런 개발자가 것들. 대화라고 만들어진 거라고요? 예. 개발자용이구나, 그거를. 개발자라며. 그게 개발자용인지 몰랐네요. 어쨌든, 예, 저희가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약간 그 회사의 중심일 수도 있고 회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공장 시스템 같은 느낌도 같이 드는데요. 그러면 개발자 이외의 직군과의 그 소통 방법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발자들은 말을 좀 제대로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개발자는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그냥 369 막 이렇게 띄엄띄엄 얘기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 지금 저하고 좀 대화가 안 통하고 있어요. 369는 갑자기 뭐예요? 띄엄띄엄 얘기한다는 거죠. 아. 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거죠. 제가 잘못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나뭇잎하고는 자주 대화하시고요. 얘가 잘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 대화 방법에 대한 그 소통 방법에 대한 그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나요? 예,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나중에 개발자와 기획자가 동상이몽을 하는 경우가 힘들겠죠.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닌데 저도 개발자이지만 야근은 개발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자가 안 하는 것도 아니죠. 목표와 니즈에 대한 인식 공유, 소통의 과정이 선행된다면 일정은 문제가 안 됩니다. 조직이 빨리빨리 원한다면 기획 개발자들 담합하여 덜어내면 될 테니까 고로 개발의 적은 클라이언트, 기획, 더보기 누르고 네, 내용이 기획의 어려운 적도 거. 클라이언트, 길어요. 적의 적은 동지.
여하튼 간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박수. 밑에 댓글도 좀 많이 달려서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그 조직 내부에서 싸워야 될 필요가 없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모순 같은 경우가 밖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쟁 상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떤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그러니까 기획자하고 개발자가 무슨 뭐 견원지간이다, 뭐 개와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도 많은 부분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아니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니, 얘기하면서 저도 까먹을까봐 자꾸 생각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개발자 직군이 어려운 이유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분야만큼 사실상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아시잖아요. 뭐, 한 3년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기술 배워서 할만 하면 뭐가 또 새로 나왔대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뭐 한 20년 전에 코딩했으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어셈블러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야 진정한 게임 개발자다 이랬어요. 와, 뭐 어셈블러. C 언어나 무슨 뭐 다른 언어 가지고 개발하면 야 네가 무슨 게임을 알아?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뭐 저 C 언어로 바뀌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걸로 바뀌고 계속 기술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워가면서 내가 익숙해지기도 전에 또 다시 또 결과물은 늘 똑같은데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의미로 그 개발자들 중에는 뭐 윈도우 개발자도 있으실 거고 뭐 서버 쪽에 그 유닉스 개발자들도 있으실 거고 뭐 오픈소스 진영의 개발자도 있을 거고 지금 가르치시는 모바일 쪽의 개발자도 있을 텐데 그런 개발자 직군 그런 분야마다 좀 다른 느낌으로 오나요? 아주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죠. 많이 달라요. 아니 왜 저한테 지금 웹 개발하시죠? 달라지고 있다면은 뭐 본인이 대답을 해주셔야지 왜 저한테 아니 뭐 저는 네. 기술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개발자보다는 스텝이나 매니저분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발자분들에게 갖는 아쉬움은 늘 그거예요. 아니 왜 나는 상품을 만들고 싶은데 개발자는 작품을 만들려고 할까? 항상 그렇죠. 그 괴리에서 그치. 시달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예술가거든요. 예술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예술가니까.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결국은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인데 결국 제가 본 대부분의 사례가 개발자 사이드에서 주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기획자들은 개발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황 대장님께서 여자 MC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네, 긴장되네요. 개발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나요? 개발자를 남자친구로 나아가서는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핵심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네. 질문이 나올까요? 이 주제로 한 10분 가죠. 네. 네, 다정 캐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개발자 회의에 왔는데 너무 지금 여기 훈남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떨려요. 다 유부남이다? 그래요? 그럼 꿈 깨야 되나요? 네. 개발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디자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디자이너도 그런 영역에 포함이 조금은 되는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고민하고 열심히 그런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다고 느끼죠. 네. 그런 거. 그러면 좀 이따가 그 프로포즈 해오면 좀 만나주실 의향도. 네, 여기서 이제 안구님께서 네. 예, 이래서 개발자의 지상 목표는 결혼이라는 예, 이런 맞아요. 자조 섞인. 제 주변에 이제 디자이너 분들도 워낙 많으신데 네. 연애할 시간이 없으시다고 야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하시는 거구나. 여자친구가 이제 만나달라고 했었을 때 그때 만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감이 임박해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 경우도 많고 그런 거. 그러니까 개발자, 기획자 뭐 갈등 구조에서 가운데 놓여서 힘들어하는 점도 있고 또 삶의 기로에서 그 여자친구와 또 그 아들로서와 그런 여러 가지 그 중심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을 회피하고 계신데. 그러게요. 그래서 개발자가 결혼하실 수 프로포즈를 있겠어요? 했을 때 다들 답을 회피하고 있어요. 답을 네, 회피하고 네, 있죠. 네. 답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나준다면, 네, 시간을 내서 저와 데이트를 해주신다면, 네, 네. 저는. 야근을 해야 저를 되는데. 보고 그랬어요. 저쪽을 보고 얘기하셔야지.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오늘 이제 개발자, 기획자들에서 갈등 구조에서 굉장히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일들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가장 심하게 갈등을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경영자이기도 하고 뭐 그 포털에서 전략 기획도 했었고 뭐 프로덕트 개발도 그 매니징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꼭 그 개발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모든 일정은 이제 왜 늘어지는 게 당연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즈니스 일정은 늘어지면은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가고 또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져 있는데 마감을 빨리 쳐야 되는 상황. 이런 갈등 구조가 사람들을 민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근도 해야 되고 또 야근하는 입장에서는 또 빨리빨리 퇴근해버리는 누군가는 되게 밉고 또 그 야근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갖춰져야 되는데 뭐 디자인 소스가 갖춰져야 된다거나 기획 파트가 갖춰져야 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건 또 없고 그 사람들은 다 퇴근해 있고 자 이러면 이제 서로 갈등 구조가 딱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소통되지 않는 부분 지점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없으면 참 그 서글퍼지죠, 상대방이. 그래서 뭐 진짜 아주 바쁜 시즌인데 연차 턱 내놓고 저기 수영장 가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나는 계속 개발 중인데. 개발 중인데 페이스북 알림 딱 뜨고 이러면은 조금 슬퍼지는 건 당연하죠, 누구나. 예. 슬퍼지는 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수영장 사진이 또 굉장히 아름답고 이러면은 네. 절망스럽고. 페북 계정을 해킹을 하든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식을 드시게 되고 야식을 드시니까 그 닭집에 닭을 많이 시키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닭집과 친해지시고 닭집 수렴 공식에 의해서 개발자들이 결국에는 은퇴해서 닭집을 한다. 이게 맞나요? 저는 알고 닭집 안 하고 있었는데.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팬네임 타벅스, 스타벅스가 아니라 타르벅스, S가 빠졌습니다. 타르벅스님이 야근이 있기에 치킨과 사랑이 쌓입니다. 그래서 치킨집으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치킨과 사랑. 자, 그러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야, 이거 독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발자로서 독립해서 그 CEO가 된 많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꽤 많이 보는 편이죠.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떠신가요? 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사실은 이렇게 뭐 인문사회과학 쪽에 있는 분들보다 제가 일단은 부정적인 면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인 면. 인문사회과학을 배우신 분들보다 훨씬 더 친위 세력들을 많이 만드십니다. 친위 세력? 예. 그러니까 같은 개발자 출신의 그 이너서클을 어지간하면 안 깨죠. 대부분의 개발자 출신 결속력이 좋다. 좋은 말로는. 저는 이너서클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그러니까 나쁜 뭐 말로는 정치. 팀워크가 강하다. 팀워크 네, 좋은 말이네요. 정치적 붕당성이 강한 거죠. 네. 네, 그게 굉장히 강한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특히 이제 개발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모자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반면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원들한테 대한 태도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과 그 창업자들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것도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 개발자 출신 CEO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경영인의 영입이라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편이 회사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엔모사의 그 저도 이제 들은 얘기긴 합니다. 이제 엔모사의 그 게임 회사인데 그 이제 전설처럼 불려지는 그 경영진 중에서 이제 개발자 출신이 있으신데 농협인가요? 전설적인데요, 진짜. 네, 레전드네요. 근데 예. 그분이 이제 간단한 일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지나가다 이제 어깨를 딱 부딪혔는데 직원하고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획자였나 봐요. 디자이너나 이제 딱 이제 서로 봐주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어딜 꼬라봐. 개발자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당연히 개발자 자체가 되게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던. 권위를 갖고 있었겠죠. 권위를 갖고 그게 있고, 권위주의로 네. 퇴색이 돼가는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러셨다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기 네. 프라이드가 이렇게 좀 다르게 변질되면 약간 좀 고집불통에 약간 좀 그런 강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뭐 몇몇 회사에 물어봤어요. 그런 개발자와 비개발자들 간에 소통을 하고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랬을 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여기 다음 행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에서 최근에 그 마이피플 관련된 그 아이디어 행사를 한번 했죠. 8월에. 그게 뭐 17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뭐 팀이 만들어져서 거의 50건 가까이 그 좋은 기획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게 나중에 상품화이나 서비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 기획, 뭐 재무 이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뭐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 TF라도 회사 차원에서 그런 그 일종의 인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그룹들을 많이 만들어서 트레이닝 시키면은 네.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소통이나 네. 갈등 구조의 어떤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가 참 저도 그 느끼면서 개발을 관리해보고 이러면서 느끼면서 문제의 본질은 여유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유를 갖자가 아니라 사실상은 솔직히 좀 여유로운 회사에서는 서로 여유 있게 그 개방된 마인드로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주고 기획자 얘기 들어주고 그거 심적인 좋은 여유가 아이디어다. 있는 거죠. 네, 네. 심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얘기하는 아이디어를 듣고 그걸 개방적으로 내가 수용하고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니까 같이 개발을 해보자. 뭐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그 실제 그 이렇게 좀 그나마 여유 있는 회사를 제외한 필드에서는 현실적인 현실계에서는 왜냐하면 그 기획자가 얘기하는 기능을 그러니까 기획자나 사실상 영업맨이 고객하고 약속을 해오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사고를 치고 오죠, 그죠? 네, 사고를 치고 오면 그거를 결국 해결해 주는 거는 결국 만들어내는 건 개발자가 끝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끝을 내는 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당연히 늘지 않았죠. 네, 똑같은 시간에 일은 더 늘면 당연히 내 입장에선 내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본질적인 문제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되게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우리 우리가 이제 개발자 측. 갑자기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기존 이제 뭐 SI라든가 뭐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뭐 닷컴이나 게임 회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기업 기획 직구는 그 영업이라는 부담을 꼭 이제 끌어안고 가시게 되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기획자가 그래서 큰 소리를 칠 때는 영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웹 기업이라든지 게임 회사에 있어서 기획 직군하고는 또 다른 어떤 또 긴장 관계가 많이 다른 거를 목격을 많이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프로덕트 매니저들은 대부분 이제 그 매출까지 또는 이제 성과까지도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성과 측정에는 반드시 이제 밑단에 깔아줘야 되는 개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뒤가 없는 거죠, 뭐 사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바깥에서는 한 달만 기다려달라, 뭐 반 달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올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는 서로 달래고 그러다가 막판에 싸우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은 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소통은 술이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국에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 폭들을 좀 넓히는 게 좋은데 네. 약간 좀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준비한 것도 있죠. 네,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사진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많이 공감하는데요.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본 개발자. 이게 뭔가 모습이 하나 보이죠? 저게 다정 씨의 시선으로 본 저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정 씨의 시선이 있네요. 저 가운데는. 그러네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개발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고 거꾸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스스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세상을 이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벨로퍼나 디자이너들은 마치 이제 공장 직원들 다루듯이 다루는 느낌.
있고요. 결국 디자이너가 봤을 때는 제가 가장 개발자답네요, 그죠? 이 가운데는. 아니 여기 비슷한데? 예. 길을 잘못 뭐 들어섰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그 모 회사의 조직 이름도 뭐 팩토리라는 이름도 있어요. 네, 네, 뭐. 엔모산죠. 예. 반응이 맞나요? 없네요. 네. 자, 여러분들 뭐 이 그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들 느끼시는지 아니면 스스로 당연하다 이렇게 그런 시각적인 차이는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건지 좀 왜 그럴까요? 디자이너는 왜 디벨로퍼를 개발자를 저런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을까요? 디자이너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렇지 않아서요. 지금 너무 방송용인가요? 네. 이미지 관리를 확실히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랑 그러니까요. 상관없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너무 과격하고 밀어붙인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느끼나요? 지금 저 그림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기획자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계획자에 가까운 거죠. 예. 네. 만드는 사람보다는 이제 두드려 부시고 쉬고 정치하는 사람이네요. 그죠? 예. 그 짧게 제 좀 좋은 그 어떤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나 할 때 그 현장에서 장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장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개발자죠. 개발자하고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고 그래서 가서 하는데 회식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가 현장에서 장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장비를 놓고 개발하는데 개발을 빌드를 하고 쉽게 해서 버전을 뭐 1.0을 주고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러 갔어요. 문제는 뭐냐? 회식을 해서 막 그 회를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전화가 왔죠. 장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마치 제가 고치는 것처럼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고 쇼를 하고 실제로 개발자는 좀 쉬었다가 결국 밤에 몇 시간 뒤에 결국 코딩을 해서 제가 원격으로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역할도 해봤으니까 PM이 사실상 고객한테 결국 쇼맨십을 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CD, LS 연타 신공을 하면은 대부분 개발하시는 줄 알아요. 그죠? 네. 네네네. 이게 지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개발자들 아니세요? 개발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오늘 무슨 저야말로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네. 멘붕이네요, 완전히.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하는데 왜 개발자들은 여성들이 적을까요? 맞아요. 궁금해요. 진짜? 저도. 네, 저도 이렇게 계속 이 업계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건 뭐 이상하게 당연한 거 여자분들이 아닙니까? 적어요. 왜요? 공대 성비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공대 출신이라고 다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공대 출신이 많지 않나요? 그래요? 그런가요? 그런 뭐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필연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정말 저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 근데 분명히 개발자는 분명한 거는 좀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여성들이 좀 감성적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논리적인 어떤 사고력이 좀 약한 거는 제가 보기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여성 중에서도 제 경험상으로는 뭐 어떤 예전에도 저도 SI 회사에 한 번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 그 여성이 국내에서 그 제일 그 뭐랄까 여성의 비율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대 이상으로 보통 일반적인 그 IT 회사들의 여성 그 개발자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높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거기 같은 결국은 이제 형님 같은 그 여성 동지들이 실제로 PM으로 성장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일천한 경험이지만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가봤고 네. 오라클도 가봤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미국 회사들 맞아요. 뭐 이런 구글도 회사들 그렇고요. 가봤는데 네. 거기서 마찬가지로 개발자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대에서 이어져 오는 거라고. 당연한 공대 거라고 때문에? 얘기하시는 예, 예. 아, 아무래도 출신이 그런가요? 뭐 인문사회학 계열에서 개발자로 가시는 분들의 수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JY2님이 보통은 기계랑 안 친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대답이 있네요. 그건 여자분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네. 여자 개발자들이 분명히 있긴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그죠? 네. 예, 저도 기억에 남는 여자 개발자분들 예,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중에도 있었고. 예. 근데 그분들은 체크무늬 난방에 배낭은 안 메고 다니셨어요. 네. 아까 그 에너지 드링크 이렇게 메고 계신 분은 여자분이셨던데. 예. 또 달리자님께서는 3D 직업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개발자 스스로가 3D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3D 그래픽도 재밌는데. 네. 아, 이게 안 통하는 건가요?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중은 이런 유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작에 네. 아, 여기도 있네요. 저기, 디벨님께서, 남자랑 같이 일하기 싫어서. 와 뭔가 많은 걸 오늘 싫어하네요. 하루를 정리해 주네요.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그냥 올킬을 하시는군요. 여성분이 하셨나봐요. 올킬을 하셨어요. 다정 씨도 공감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기획자,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 뭐 여러 가지 직군에 대한 서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개발자들은 사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도 강하고, 그리고 창조해내는 직업으로서의 그런 창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사실 뭐 남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3D 직업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런 게 있는데, 내가 힘드니까 남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해서 보람차서 계속 하는 일 아닌가. 그러면 남들에게도 굳이 말리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권장하진 않더라도 말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말리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이때까지? 저는 제가 개발자가 아닌데요, 뭘 말려요. 김국현 아니요, 저는 대표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혹시 어쩌면 진짜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바꿀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게 하는 직업이거든요. 마무리할 스스로 때가 되니까 늦지 않았어요. 훈훈하게. 그리고 몇 살에 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저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 눈하고 손가락만 건강하면은 몇 살에 시작하셔도 돼요. 지금 뭐 개발 배우기 진짜 좋은 시즌이거든요. 개발 언어도 쉬워지고 옛날 같으면 정말 하기 힘들었던 일도 요즘에 네. 아주 쉽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네, 시즌인 저도 건 뭐 확실해요. 마무리 멘트 드리면,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 20년 전에 소프트웨어 공부할 때, 개발자로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뭘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없었고, 자료 구할 수도 없었고, 뭐 잡지에서 소스 베껴다가 연습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안드레슨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분명한 거는 세상을 바뀌기 위해선 우리 개발자들이 중요한 한 축인 것 같고요. 더 많은 분들이 더 개발자 이 업계에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김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굉장히 적은 확률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거는 개발자만 갖는 게 아니라 기자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무언가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내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니까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개발자랑. 그럼 제가 아까는 방송용으로 이제 굉장히 존경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지금 시급하거든요. 되게 다급해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급하니까. 벌써 그럴 나이였어요? 그럼요. 그래서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지금 개발자, 기획자고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네, 이거는 편집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제 그럼 속마음이고요. 네, 빨리 제가 마무리- 편집하진 않아요. 네, 빨리 마무리를 네. 하시고 짝으로 넘어가시죠. 그럴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캠프에 글을 올려주시면 명함 가져오셨죠?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아니 적어도 포토타임은 확실하게 저희가 약속드렸습니다. 포토타임도 보너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 불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서로에 대한 믿음, 의지 이런 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완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분열하지 않고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다가 있는 수요일 직설의 수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